최근 시내 한 상가 밀집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가 장기간 잇따르면서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북에서 난 농기계 화재가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농기계 사용 전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신고가 2,40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의 학교도 20여 곳이나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고창 지역에서 벌쏘임 사고만 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창군은 벌초할 때 밝은 옷과 긴팔을 입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은 김제 시내의 한 상가 밀집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가 장기간 잇따르면서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부심 한복판에서 도로 바닥 공사가 한창입니다. 왕복 2차선 가운데 한 개 차선을 막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정체도 빚어집니다. 10m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1km 정도 되죠. 그 차선을 전부 다 그렇게 해놨다니까. 줄어든 차로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된 차들이 즐비합니다. 마주오는 차량까지 피해 버겁게 지나가는 차들. 물론 보행자 안전은 뒷전입니다. 걸어를 못 다닌다니까 그쪽으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겠지만은 너무나 장시간이잖아요. 김제 금만사거리에서 시립도서관까지 700여 미터 구간의 도로 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달 초. 김제시가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문화축제 거리 조성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공사 구간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간 역시 김제시에서 도로블록을 교체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왕복 2차선 도로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사람들이 올라가면 안 해. 완전히 170 다 막아버리니 수축으로서 차들이 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런데 인근 상인이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사가 벌써 수개월째라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전선 지중화 작업의 상하수도 공사 등으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결국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공사를 한 지는 지금 1년 정도가 됐고요. 여기서 상인 장사를 하신 분들이 피로도가 되게 누적되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전북방송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상인 피해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기간 공사가 잇따르면서 상인 피해와 시민 불만이 커질 대로 커진 가운데 주민 소통이나 임시대책 마련과 같은 지자체 대책에 지난 아쉬움이 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불법 합성물, 일명 딥페이크와 관련된 신고가 2,40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교조 전북지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SNS에 올라온 피해 학교 명단에 전북 지역 학교도 20여 곳이나 있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은 성평등 전담부서가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원스톱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북에서 난 농기계 화재가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엔진 등 주요 장치 과열과 가부하와 같은 기계적 요인이 62%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과 소각 부주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농기계는 평상시에 관리되지 않은 채 특정 계절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용 전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고창에서는 벌쏘임 사고만 5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창군은 벌쏘임 494건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22건을 확인했다며 벌초할 때는 밝은색 긴팔옷을 입는 등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서해안에서 동북 동진 중입니다. 다음 주 2일까지 일본 열도에 머물며 관통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유난히 더웠던 여름, 태풍 산산이 지나간 이후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산산이 우리나라에도 간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30일까지 태풍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60mm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다 날씨도 좋지 않습니다. 태풍 특보가 내려진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최대 6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예상돼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거나 해안가 물놀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산산이 지나간 후에는 바람 방향이 동풍에서 서풍으로 전환됩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는데 9월 1일 동쪽 지방에는 기온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내려와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기온이 떨어져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무더위가 해소되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중상층의 따뜻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위도에서 열대요란 등 태풍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아직 9월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로 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태풍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고 열대 요란 등의 형태가 아직 뚜렷해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7일 이후의 기압기 경향등 태풍으로 모의되는 저 모습들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지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불확실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태풍 산산은 29일 기준 일본 규슈 서해안에 상륙해 동북 동진 중입니다. 태풍의 북상을 유도하는 기압골이 없어 9월 2일까지 일본 열도에 정체하며 느리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시국 사건에 연루돼 제때 임용되지 못했던 교원들에게 사과하며 명예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시국 관련 교원 임용에 제외됐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호봉 재획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진실화해위의 조사 사실을 알지 못해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직권조사를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부모가 육아에 함께 참여하는 돌봄문화 정착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과 육아휴직률을 높이는 연구조사, 남성의 육아휴직 상담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 한도를 3천억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29일 도청에서 NH농협은행과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 한도 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농업경영 안정과 농가소득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의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농림수산발전기금의 융자 한도는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수출 성적이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수출 실적은 5억 6,27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9%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7월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올해 가장 좋은 실적을 거뒀던 지난 6월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참이었던 2021년 또 2022년과 비교한다면 세 발의 피라고 하는데요. 이는 도내 수출 주력 품목들의 들쑥날쑥한 성적표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7월 중 농약 및 의약품 수출은 6,51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3% 감소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이 국회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확대 등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 등은 지난 28일 전북지역구 국회의원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도의회 의장단은 전북특별법의 도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특례 반영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북 선관위는 지역 경로당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 살해를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 단속 인원을 총동원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명절 연휴에도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제시의 신규 시책과 국가사업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28일 내년 시책과 2026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1조 3천억이 넘는 규모의 사업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신규 시책으로는 화상영어 홈클래스 지원과 전지훈련센터 건립,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등 49개입니다. 신규 국비 사업은 망해사 이론 국가대표 명승지 조성과 모빌리티 자율주행 관련 성능평가 기반 구축, 만경 능제유원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 등 34건입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체 부서장에게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를 위해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인계면 노동리와 순창읍 장덕리 일대 축사와 퇴비공장을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민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인근 마을의 슬레이트 빈집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그동안 악취로 고생했던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세계를 경험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김제 지역의 마을 축제인 제3회 시골제 푼수들이 다음 달 5일부터 사흘 동안 만경읍 대동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연극인과 화가, 가수, 국악인 등 50여 명의 문화예술가가 참여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행사 첫날인 5일에는 생태계 회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고민해보는 세미나도 열립니다. 해넘이 명소로 유명한 부안격포 채석강 길이 전북 최초 착한 거리로 선포됐습니다. 착한 거리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 매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들이 모여있는 거리로 채석강 일대 상점 44곳이 나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29일 격포 채석강 입구에서 전북 1호 착한 거리 선포식을 열고 포토존으로 활용될 하트 모양 의자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